4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이 사람과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70세 이철수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모범 부부였습니다. 38년간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성실히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아내는 세 자녀를 훌륭히 키우며 저를 뒷바라지해준 내조의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저희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43년 만에 아내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평생 한 번도 크게 싸운 적 없던 저희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은퇴 후 부부 갈등의 5가지 진짜 원인과 이를 완전히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부부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매주 은퇴 후 더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실전 노하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43년 모범 부부가 3개월 만에 이혼 위기까지 갔는지,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사랑하는 부부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3년 전 27살에 제가 25살의 김미영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는 주변에서 보기에도 정말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저는 시청 공무원으로 38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전업주부가 되어 세 자녀를 훌륭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생활에서 벗어나니 이제야 자유로워졌구나 하는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도 잠시였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매일 할 일이 없다는 게 처음에는 자유로움이었는데 점점 무기력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오전 9시가 되어서야 일어나는 일이 잦아졌고, 하루 종일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만 보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결혼한 자녀들이 육아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늘어났고, 교회 봉사 활동에 동네 독서 모임까지 참여하며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는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아내만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뭔가 미안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아침 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오전 6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지만 저는 9시가 되어서야 일어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내가 이미 집안 청소와 아침 식사 준비를 다 마친 후에야 제가 일어나니까 아내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했더니 아내가 나는 여전히 할 일이 많은데 당신만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점점 서로를 비난하는 말다툼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집안 공간 사용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낮 시간에는 아내만 집에 있었으니까 거실, 주방, 침실 등 모든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니까 공간 사용에 대한 조율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소파에 누워 쉬고 싶었는데
아내는 거실에서 손님을 맞거나 손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대한 충분한 의논 없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공간을 사용하려다 보니 자주 부딪히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가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큰딸이 급한 일이 있다며 손자를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내는 이미 오후에 교회 봉사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오늘 딸이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손자를 봐달라고 하는데 당신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나는 아이 돌보는 일은 잘 모르잖아. 그리고 딸이 너무 자주 부탁하는 것 같은데 가끔은 거절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신은 정말 하루 종일 뭘 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이것저것 할 일이 산더미인데 당신은 소파에서 TV만 보고 있으면서 손자 보는 것도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저도 억울해서 그럼 안 하면 되잖아. 나이 들어서 그렇게 바쁘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손자는 자식들이 알아서 키우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대화는 결국 큰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아내는 평생 당신을 뒷바라지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하는 일까지 간섭하느냐 하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내가 언제 간섭했느냐 그냥 조언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희 사이에는 일주일 동안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식사도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아내는 더욱 집밖 활동에 몰두했고 저는 더욱 무기력한 상태로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족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방문했을 때 저희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어색해했고 손자녀들도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관계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딸은 자신의 육아 도움 요청이 부모님 갈등의 원인이 된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며 도움 요청을 자제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제가 TV 볼륨을 조금만 높여도 아내는 시끄럽다며 불평했고 아내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조금 길게 해도 저는 집에서 쉬지도 못하게 한다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갈등을 키웠습니다. 저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최대한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아내는 평생 모은 돈을 언제 써보겠느냐며 문화생활이나 취미 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원했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의견이 맞지 않아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힘들게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활 방식의 차이가 아니구나.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4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희는 주로 기능적이고 업무적인 소통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아이들 학원비 입금했어. 이번 주말에 친정 갈 건데 어때? 이런 실용적인 대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런 업무적 소통 외에도 감정적이고 철학적인 소통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서로의 꿈, 불안, 기대, 실망 등을 나누고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저희 둘 다 이런 깊이 있는 대화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표면적인 행동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당신은 하루 종일 뭘 하며 사느냐고 말했을 때 실제로는 나도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었을 텐데
저는 그걸 공격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저 역시 그냥 조언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할 변화였습니다. 38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통해 저는 제 정체성을 확립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남성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은퇴로 인해 이 역할도 상실하게 되면서 더욱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가사일이나 육아 도우미 역할에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하고 무기력감에 빠져든 것입니다. 반면 아내는 정반대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오히려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게 됐습니다. 자녀들의 육아 도움 요청, 늘어난 집안일, 그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자신만의 활동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집에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신경 써야 할 일만 늘어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관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평생 안정성을 중시하며 살아온 공무원 출신답게 은퇴 후에도 최대한 절약하며 안전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평생 모은 돈을 언제 써보겠느냐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여행, 문화활동, 취미생활 등에 대한 지출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은퇴 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40년 가까이 직장 중심의 생활을 해온 저에게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과 노화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60대 후반에 접어든 저희 둘 다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예전처럼 활발한 활동이 어려워졌고, 아내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아 식단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하나씩 파악하고 나니,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나니 이제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네 복지관에서 은퇴 후 부부관계 강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걸 들어야 하나 하고 부끄러웠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 강의에서 들은 첫 번째 조언이 바로 매일 30분 대화 시간을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사님이 부부간 소통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상의한 끝에 매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을 부부 대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끄고 TV를 끄며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주제를 미리 정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은 오늘 하루 어떤 기분이었는지, 화요일은 내일 하고 싶은 일, 수요일은 요즘 걱정되는 것들, 목요일은 감사한 일들, 금요일은 이번 주말 계획, 토요일은 추억, 이야기, 일요일은 다음 주 기대되는 일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방식도 바꿨습니다. 강의에서 배운 나 전달법을 연습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으로 시작하는 비난 대신 나는 이럴 때로 시작하는 감정 표현을 연습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도 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어 반박하거나 조언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네. 나는 그걸 몰랐구나. 같은 공감의 표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 의견을 말하는 순서를 지켰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한 것은 각자의 독립적인 활동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경로당의 바둑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40년 넘게 직장 동료들과만 어울리다가 갑자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려니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과 만나면서 점차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주 3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바둑 모임에 참여하면서 집 밖 활동을 갖게 됐습니다. 바둑도 다시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면서 제 세계가 조금씩 넓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도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서예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집에 와서 오늘 선생님이 내 글씨가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셨어 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도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손자녀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사진을 주고받는 새로운 소통 방법을 익히면서 기술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을 부부 산책 시간으로 정하여 근처 공원이나 하천을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다고 핑계를 댔는데 아내가 천천히 걸으면 된다고 하면서 제 페이스에 맞춰주더라고요.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니까 집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걸으니 마음도 차분해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한 가계부를 작성했습니다. 은퇴연금, 예금, 적금, 보험 등 모든 재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월별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저희 월 소득이 320만 원 연금, 미지자 소득이고 고정 지출이 180만 원 생활비,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등이니까 매월 약 14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중 50만 원은 비상금으로 적립하고 90만 원을 생활비와 여가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개인 용돈과 공동 지출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었습니다. 90만 원의 여유 자금 중 각자 20만 원씩 개인 용돈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부부 공동 지출여행, 문화활동, 손자녀 용돈, 경조사비 등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용돈은 상대방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에 대한 갈등을 줄였습니다. 저는 개인 용돈으로 바둑 모임 회비, 컴퓨터 교육비, 가끔 친구들과의 식사비 등을 사용했고 아내는 서예 수업료, 도서 구입비, 친구들과의 모임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저희 일상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7시에 일어나 아내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30분간 산책을 나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희는 전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하루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어제 바둑에서 졌는데 그래도 새로운 수를 배워서 기분이 좋았어.
오늘 서예 수업이 있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셔서 걱정이야.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집안일 분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설거지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담당하게 되었고, 주 2회는 청소기를 돌리는 일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아내가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 저녁 30분간의 대화 시간도 자연스럽게 정착됐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업무적이고 기능적인 대화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컴퓨터 수업에서 새로운 걸 배웠는데 어려웠어. 손자가 아플 때 내가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불안해. 같은 솔직한 걱정도 나누게 됐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예전처럼 작은 일로 다투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개인 용돈 시스템을 도입한 후 경제적 갈등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각자 월 20만 원의 개인 용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 눈치 보지 않고 친구들과 식사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고, 아내도 좋은 책을 사거나 친구들과 카페에 갈 때 부담 없이 돈을 쓸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저희는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함께 채소를 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추, 깨씹, 토마토, 고추 등을 심고 매일 함께 돌보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함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수확하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어요. 저희가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을 때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라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좋아요. 텃밭 일은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라고 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개선되면서 가족 전체의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방문했을 때 저희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며 안심하게 되었고, 손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욱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할아버지와 놀기가 손자의 주말 일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레고 만들기, 그림 그리기, 공원에서 공차기 등을 함께 하면서 저는 새로운 역할에서 보람을 찾았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또 놀아주세요라고 말할 때에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리고 새로운 역할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관계가 안정되면서 저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통해 신혼 시절의 설렘을 다시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여보와 단둘이 여행하니까 신혼 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라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가끔씩은 예전 습관이 나와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30분간 각자 시간을 가진 후 다시 대화하기,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일주일 후 다시 논의하기, 중요한 결정은 하루 밤 생각한 후 내리기 등의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월 마지막 주 일요일을 관계 점검의 날로 정해서 한 달 동안의 부부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 아쉬웠던 점, 다음 달 개선하고 싶은 점 등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저희 부부의 갈등은 정말 소중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갈등이 없었다면 저희는 계속 각자의 방식대로만 살면서 진짜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4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후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도 함께 세웠습니다. 건강관리 목표로는 함께 등산동호회에 가입하기, 정기 건강검진 받고 관리하기가 있습니다. 취미 활동 목표로는 텃밭 규모를 확대하고 함께 요리 교실을 수강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은퇴 후 부부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제 경험을 통해 얻은 조언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당신이 문제다가 아니라 나는 이럴 때 힘들다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깊이 있는 대화 시간을 가지세요. 업무적인 대화가 아닌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셋째, 각자의 독립적인 활동, 영역을 인정하고 지지하세요. 24시간 함께 있어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를 더 그리워하고 소중히 여기게. 오히려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를 더 그리워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넷째, 경제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소비 영역을 보장하세요. 모든 지출을 통제하려 하면 갈등만 커집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각자의 자유로운 소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세요. 저희도 처음에는 30분 대화 시간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도 복지관 강의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성공적인 노후 부부 관계의 특징을 보면 상호 존중과 독립성의 균형을 잘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서로의 개별적인 관심사와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부부로서의 공동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컴퓨터 교육을 받고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것처럼 은퇴 후에도 계속 성장하려는 의지가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맙다, 잘했다, 예쁘다, 멋있다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인정해주는 태도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은퇴를 앞둔 부부라면 미리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부부간 소통은 잘 되고 있는지, 서로의 은퇴 후 계획과 기대는 어떻게 다른지, 경제적 가치관은 일치하는지 등을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문제를 미리 발견하면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 부부가 함께 은퇴 후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곳에서 살 것인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취미 활동은 무엇을 할 것인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을
미리 계획하고 합의해두면 은퇴 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계획도 함께 세우세요. 노년기에는 건강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실천하면 건강도 지키고 부부 관계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퇴 후 부부 갈등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갈등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완벽한 부부는 없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부부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가을과 겨울이 봄과 여름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나누는 대화, 손을 잡고 걷는 짧은 산책이 여러분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미뤄왔던 부부 관계의 진짜 문제들이 드러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육아로 바빠서 서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까 정말 순수하게 부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43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정작 서로의 진짜 마음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입니다. 저는 아내가 그렇게 활발하고 도전적인 사람인 줄 몰랐고, 아내는 제가 이렇게 감정적이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인 줄 몰랐던 거죠. 이런 깨달음을 통해 저희는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표면적으로만 알고 지냈다면, 이제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이 저희 부부 관계에서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거입니다. 나이가 더 들면 건강 문제도 생길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도 닥칠 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니까요.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아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바둑 모임에서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날지, 텃밭에서 어떤 채소를 수확할지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할 일도 없는데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하고 막막했는데, 이제는 아직 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손자와 놀아주는 것, 아내와 함께 여행 계획 세우는 것, 새로운 취미 배우는 것 등등 정말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아내와 함께 한다는 거입니다. 예전에는 각자 따로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가 된 기분입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를 시작하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거입니다.
저희가 70세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듯이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손을 잡고 걷는 5분의 산책이 여러분 부부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